제가 지금 아이오닉 6를 타고 되게 때려 밟고 있거든요. 좀 가혹하게 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전비고 뭐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그냥 뭐 와인딩이든 고속도로든 그냥 때려 밟고 있어요. 그게 오늘 시승의 컨셉이에요. 이 차가 어떻게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오늘 첫인상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 6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제가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느낌 아이오닉 6 시승기 말씀드릴게요. 아이오닉 6를 차기 전에 제일 제가 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무게를 어떻게 지탱했을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의 특성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다듬었을 것이냐예요. 아이오닉 5는 되게 잘 만든 차였습니다. SUV이고 되게 큰 차죠. 큰 차인데 그 정도의 승차감을 성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랬는데 되게 의외의 승차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오닉 6를 만들 때는 분명히 개선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뭐 제일 궁금한 거 아마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일 거예요. 과속방지턱은 기본적으로 과속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30km 정도, 40km 정도 뭐 이렇게 달려서 그냥 속도를 최대한 줄여라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시승할 때 흔히 서스펜션을 어떻게 세팅했는가, 얼마나 편안하게 넘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테스트 배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제가 때려 밟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때려 밟아봤어요. 국도에서 진짜 센 와인딩에서 막 밟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교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정도의 승차감을 전기차에서 느꼈던 것은 지금까지 시승했던 모든 세단형 전기차 중에서 BMW i4가 유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테슬라랑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사기 전에 모델 3 살까, 아이오닉 6 살까, i4 살까 뭐 이렇게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일부는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해요. BMW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좋으신 분들은 BMW로 정확하게 가시면 돼요. 그것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거를 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팩트예요.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장점이고 장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걸 뛰어넘은 차원의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완성도를 생각해 볼까요? 서스펜션을 얼마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탈 때 유쾌하게 탈 수 있느냐, 산뜻하게 이 차를 몰아세울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아이오닉 6의 성취도는 굉장하다. 이거 되게 이렇게 신나게 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반떼 N이나 뭐 이런 차들을 타봤을 때 되게 성숙해가고 있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아반떼 N은 너무너무 재밌다. 이거는 그냥 이 펀카를 타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좀 운전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반떼 N을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뛰어나니까, 잘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역시 캐릭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의 어떤 맛을 구분을 해내려면 맛을 있다 없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런 맛이다, 여기 셰프는 이런 걸 잘한다, 저쪽 셰프는 이걸 잘하는데 같은 스시를 만들어도 여기는 뭐 샤리가 좋은데 저기는 뭐 숙성도가 더 내 입맛에 맞는다, 뭐 이런 정도의 논의가 이제는 가능해진 거예요. 아이오닉 6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이 차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부분 스포츠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 잠깐 노멀 모드인데요.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바꿀 수 있는 버튼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 여기 있습니다. 누르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되게 빠릿빠릿하게 달려나가죠. 이게 지금 단순 환산하면 320마력 정도 되고요. 사륜 모델인데 320마력 정도 되고 61.7kgm 정도 되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4초 정도? 4초 살짝 넘을 거예요. 실제로 달려봐도 그래요. 4초대의 달리기 실력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차고 넘치는 수준이고요. 좀 달리면 감이 좀 너무 좀 툭 떨어지는데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 정도의 실력이죠. 전기차 시대에 빨리 달리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밟자마자 최대 토크가 쏟아져 나오고요. 가속하는 것 자체는 지금 뭐 만듦새라거나 브랜드의 실력이라거나 이런 걸 가늠하는 기준은 이제 아니에요. 속도로 차의 어떤 것을 겨루던 시대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전기차 이전까지 차를 잘 만들면 빨리 달릴 수 있었죠. 안정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쾌적하고 위화감 없이 이 차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전기차라고 해서 저세상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미래의 차도 아닙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고
다만 멀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어떤 작가의 말인데, SF 작가의 말인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미래는 이미 와있다. 아이오닉 6에 와있다.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각이 바로 미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액티브 사운드도 꺼놓고 있습니다. 켜면 뭐 미래적인 소리가 나죠. 미래적인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얼마나 가속하는지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전기모터 소리 들으면 돼요.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훨씬 행복합니다. 제일 놀란 건 역시 서스펜션인데 서스펜션 세팅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2톤이 살짝 넘는 무게인데요. 그걸 이렇게까지 잘 조율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너에서 몰아세울 때도 되게 짱짱하게 버텨주고요. 순간 가속력이라거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전기차에서도 이걸 해냈다. 그게 제일 지금 놀라운 수준이에요. 아이오닉 5가 진짜 뛰어난 차였고 막 전 세계에서 올해의 차로 꼽았지만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조금 더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곳에 좀 성숙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세단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낮고요. 달릴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림라이너 디자인이고 공기 역학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애초에 한 차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지금 계속 가속하고 있는 건데 자, 차가 있으니까 다시 조금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등에 코어에 힘을 되게 딱 주고 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속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도로에서 나는 소리, 타이어가 도로를 구르는 소리, 진동은 조금 올라옵니다. 엉덩이로 조금 올라오고요. 왜냐하면 지금 100 정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안 들어오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주행 가는 거리와 편안함 이런 걸 넘어서 되게 성숙한 주행 감각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아이오닉 6의 첫인상은 그걸로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아마 제일 궁금하셨던 게 그걸 거예요. 헤드램프랑 리어램프, 그러니까 얼굴과 엉덩이의 조화가 얼마나 좋은가. 이게 헤드램프가 벙벙한데 뒤에는 막 리어 스포일러가 2개씩 있고 막 옛날 포르쉐 같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었죠. 얼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차, 이런 차, 전기차를 디자인할 때는 면을 먼저 짜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디테일들을 얻는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공기 역학에 최적화된 면을 먼저 찾은 거예요. 이 캣포워드 디자인이라고 하죠. A필러를 앞으로 쭉 빼고 그 밑에도 더 격렬하게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안에 헤드램프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으려면 그만큼 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걸 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좀 길고 막 이럴 때 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둥글게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면을 넓게 잡은 거라고 디자이너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엉덩이 같은 경우는 다른 차들이 지금 다 같이 시승하고 있으니까 앞에 달리는 차들이 엉덩이를 제가 보면서 달리잖아요. 되게 괜찮습니다. 뭐 포르쉐 같은 얘기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게시판에서 놀 때 호사가들이 얘기할 때 이거 뭐 몇 년도 포르쉐 같고 아이오닉 6가 뭐 그렇게 달리는 차도 아닌데 뭐 이렇게 크게 달아놨어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놀자고 하는 거고 그게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쁘고 제가 좀 브릴리언트하다고 생각한 지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상엽 디자이너가 그때 부산에서 발표하실 때 체스판을 얘기하면서 현대의 디자인은 체스판 위에 올라가 있는 말처럼 한 대 한 대가 되게 각각의 역할과 캐릭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 5의 디자인이 다르고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앞으로 나올 차들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겠죠. 체스판 위에서 비숍이 다르고 나이트가 다르고 킹, 퀸이 다 다른 것처럼 그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큐가 있다면 그것은 파라메트릭 픽셀일 겁니다.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에 파라메트릭 픽셀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복고와 미래를 이어주는 되게 재미있는 키워드죠. 이 스티어링 휠 가운데에 보통 우리가 현대 마크가 달려있는 걸 봤을 텐데 여기에도 파라메트릭 픽셀이 4개가 이렇게 박혀있죠. 이거는 그냥 디자인 요소로만 여기 박혀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음성인식을 켜거나 충전을 할 때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음성인식을 켰을 때 이 차가 음성이 나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여기에서 다채로운 색깔로 전멸하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 건 사실은 젊음이에요. 아이오닉 6의 키워드는 젊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제일 많이 보는 스티어링 휠에서 브랜드 로고를 빼? 미쳤어? 너 제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옛날의 감각입니다. 현대가 박혀있지 않아도 오너가 뭐 그걸 현대라는 걸 늘 인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밖에서 알면 되는 거고, 그걸 파라메트릭 픽셀로 그냥 이렇게 퉁친 거예요. 퉁쳤다고 하면 언어가 너무 저렴하지만 상징으로 대체한 거죠. 옛날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버린 거예요. 되게 미니멀하게 파라메트릭 픽셀로 통일하면서 최대한 심플하게 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요, 이거 앞에 이거 로고 여기 스티어링 휠에 있어야 돼요? 필요 없지 않아요? 이런 얘기 처음 한 사람,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라는 브랜드는 역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앞에 현대 로고가 달려있을 때, 붙어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체성은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정체성이죠. 그것을 새롭게 하고 싶다면 최대한 심플하게 원래 있었던 역사와 이미지를 싹 지우면서도 이어줄 수 있는 어떤 그래픽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걸 파라메트릭 픽셀로 대체한 것은 진짜 스마트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되게 심플하고 미래적인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여기서 납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 지금 여기 옆에 있고, 이번에는 모니터가 태블릿 PC처럼 벽에 붙은 것처럼 거치된 게 아니라 날개의 연장으로 래퍼라운드 디자인의 마지막에 마치 비행기의 날개 끝이 의자에 앉아서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쏙 올라와 있어요. 미래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이 시끄럽지 않고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최대한 편안한 인테리어를 이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전기차 디자인과 성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오닉 6는 여러 가지 스텝들을 되게 잘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아이오닉 6가 출시된 다음에 계약하고 도로에서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오닉 6를 타신 분들한테 어땠어? 차 혹시 어때?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 감상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감상을 다 듣고 나서 테슬라 모델 3를 내가 샀다면 모델 3를 산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가격은 지금 모델 Y, 모델 3 거의 1억 정도 하지 않아요? 이 차는 기본형 모델이 5,500만원 언더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옵션을 얹고 나면 6,000까지 갑니다. 이게 딱 켰을 때 99% 충전되어 있을 때 460 몇 킬로 달릴 수 있다고 아까 나왔었는데, 기착지까지의 주행 거리가 120km였거든요. 근데 딱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120km를 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때려 밟았는데. 자, 요약해 드릴게요. 첫 느낌 너무너무 좋네요. 아이오닉 6에 대해서 기대했던 점들, 우려했던 점들 되게 깔끔한 감각으로 성취해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할 때 너무너무 즐겁고요. 전기차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미래라는 키워드는 완전히 지워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거를 되게 좀 친근한 방법으로 해내네요. 아, 인테리어 이거 되게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이거 언제 해드리지? 계약하실 분들은 계약하세요.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옵션 추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